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하면 나는 1가구 19주택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임대소득도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84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와 있냐면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미리 좀 내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이렇게 생긴 물건은 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신기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촬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물건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근린주택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죠. 저기 전자저울테크라고 해서 상가가 지금 있고요. 2층, 3층, 4층은 당연히 다가구 주택이겠죠.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층이 더 있죠. 5층이 있습니다. 근데 5층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과 사무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고, 1개 호실은 오피스텔이고 2개 호실은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으로 거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위에 6층이 또 있습니다. 6층이 지금 샷시까지 해가지고 아예 가건물처럼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지어질 때처럼 저렇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조금 특이한 물건이다 보니까 또 수익률도 또 잘 나오는 물건이라서 제가 현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2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23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25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17억 5,300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자와 관리비를 모두 다 제외하고 실제로 다 이자 다 빼고 통장에 남는 돈이 약 6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가격대 낙찰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사용 승일이 22년 3월 24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3년째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컨디션은 안 봐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우리가 복도나 누수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외부부터 보면서 내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외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재를, 전면은 보통 화강석이라든지 좀 현무암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마감 자체는 그렇게 좀 좋게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이게 끝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6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밖에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에 보면 전부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전부 다, 도로도 굉장히 넓고요.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평일인데요,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주차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저희 한 2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 다중주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내에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또 없는 곳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측면으로 왔는데, 야, 도시가스가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19개입니다. 19개의 지금 도시가스가 쫙 있고요. 이것만 봐도 웅장해지죠. 사실 저는 이런 걸 항상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월세 받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억 이하짜리 빌라를 왜 투자를 할까? 그 빌라를 주면서 월세를 준다. 이자를 내고 나면 10만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등 하나 교체해달라고 하고 뭐 수리해달래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달은. 그런데 그 월세 나오는 그 빌라, 공시가 1억 이하짜리 빌라를 10개, 20개, 30개 모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나는 여기 반경 1km 내에 30개를 사고 싶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10개 사고 싶어 못 삽니다. 2개도 못 삽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 다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비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겨울은 겨울이라 스트레스 받고, 임차인분들한테 연락 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다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이 건물에 딱 하나 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주택수는 1가구 1주택으로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무주택인 상태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다 취득을 한다. 다가구는 최대한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하면 나는 1가구 19주택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임대소득도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고요. 나중에 양도할세도 12억 초과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과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26년 1월 7일 날 진행을 하고요. 저녁 8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라이브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다가구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릴 거고, 제가 강의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다가구 주택 투자가 이런 거구나, 나한테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집에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가오 코칭반 강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세미나 시간에만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 1대1 코칭반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도시가스를 보니까 지금 5개 호실이 현재 지금 잠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임차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5개가 지금 공실이고 나머지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매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공실이 많은 거지 애초에 공실이 원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공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입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우편은 장난 아닙니다. 201호부터 205호까지 2층 5개 호실, 301호부터 305호 5개 호실, 401호부터 405호 5개 호실이고요. 501호부터 503호 3개 호실이고요. 6층 601호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601호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층까지만 건축물 대로 나와 있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와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1층에 상가도 있죠. 5층에 사무소와 오피스텔도 껴있죠. 6층도 하나 있죠. 2층, 3층, 4층 5개씩 해서 15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률이 훌륭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은 대박인 게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지금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등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물건이 제가 앞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계단을 한번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되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전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뭐지? 무슨 공간이지? 뭐 밑에 창고 공간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공간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다가오실 때 많이 오잖아요. 보통은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있죠? 신기하게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공원에 가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문 개방되는. 보면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는 보세요. 6층까지 있어요. 애초에 엘리베이터 6층까지 만들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 와, 여기 보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이제 비밀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그 공간이에요. 아까 여기를 이제 쓰면 여기 올라와서 문을 올라서 계단 올라가면 1층인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를 막고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야외에다 엘리베이터 설치 잘 안 하거든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좀 나는데 여기다가 지금 지하 1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주차 공간입니다. 와,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가오고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필로티가 이렇게 높은 데 처음 봤어요. 와, 무슨 필로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가 아마 좀 경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널널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앞뒤로 도로를 끼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통해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 저쪽 도로변 쪽에 주차를 하고 저쪽에서 올라가셔도 되고 여기 지금 양쪽에 지금 도로가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6층이 있거든요. 안 돌립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 있으신 분들만 6층에 갈 수 있고 일단 1층으로 다시 왔습니다. 등이 좀 안 들어와서 좀 어둡긴 한데 여기 이제 보면 CCTV가 있습니다. 지금 한 8대 정도 지금 CCTV가 현재 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5층에 올라왔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물 대상상으로 오피스텔과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1호와 502호가 실제로 사무소로 용도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입구부터 뭐 벨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뭔지 그리고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물건들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혼란이 빠지게 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데 여기가 지금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좀 이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꽂혀 있거든요. 한전에 먼지도 좀 쌓여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503호가 있습니다. 503호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투룸이고 현재 여기 구성으로 봤었을 때는 화장실 2개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문이 하나 달려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을 봤는데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통신실이라고 좀 써있는 것 같거든요. 창고를 굳이 여기다가 뺀 이유가 뭘까? 이게 약간 좀 의아합니다. 보통 창고를 하려고 하면 옥탑을 빼거나 계단 밑에다가 빼거나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간을 뺐어요. 근데 여기를 또 주거로 이용을 하고 있나? 충분히 그럴 정도의 크기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저쪽인지 이쪽인지 실제로 여기 탐문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가 호실이 없어요. 일단 호실이 없다라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옥탑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 사용을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도면상으로는 별도의 묘기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503호와 6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탐문을 해서 여기를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벨도 없습니다. 도어락도 일반 그냥 창고에서 쓰는 용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 분석에서 일단 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려고 임장을 했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면 같은 경우도 좀 발급을 하면 좀 깨끗하게 나오니까 어떤 용도 빠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오시게 되면 배가 나왔어요. 얘가 이제 대롱대롱 합니다. 여기도 지금 한 4장 정도는 지금 보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런 것들도 잘 표기는 해놨네요. 일단 옥상인데 여기가 지금 도배거든요. 마감이 도배인데도 불구하고 젖어 있거나 뭔가 흘러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여긴 6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야 될 공간인데 엘리베이터에서도 6층이 있었죠. 근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카드를 대야지만 6층을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가장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6층입니다. 잠겨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신발도 있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가오다 보니까 옥탑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 창고를 아마 개조를 해서 전체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에 올라가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이거 경매 나온 것 때문에 촬영 왔거든요. 혹시 딴 게 아니고 여기 방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방 2개인가요? 3개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마치 503호에 거주하시는 분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일단 힌트를 얻은 건 있습니다. 방 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옆에 있는 약간 통신실로 되어 있죠. 거긴 사용 안 한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여기를 방으로 쓰고 저쪽으로 출입을 안 하시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좀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방 3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저기로 같이 지금 써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 세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지금 쓰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일러실도 여기다 뺐네요. 여기 지금 현재 열리진 않습니다. 4층 봤는데 와, 지금 위에 똑같잖아요. 5층 같은 경우 되게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엄청 깊습니다. 엄청. 저기는 밑에를 보니까 주인 세대가 많네요. 일단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402로 402호고요. 광활한데요. 403, 404, 40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5가구고요. 여기는 지금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성이 2층, 3층, 4층이랑 다 동일합니다. 1.5룸, 3개 호실, 2룸, 2개 호실로 해서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쭉 보면 와, 일단은 지금 제가 근래 본 것 중에서 복도가 제일 길어요. 와,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는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뭔가 파손이 되어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지금 현재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3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붙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장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404호 임창희입니다. 제가 몇 번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셔서 문자 보냅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집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려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매트리스 또한 허접한 스프링 문제로 더 불면증을 더해 제가 매트리스를 구매해 내일 도착하는데 기존 매트리스를 머리에 이고 잘 수는 없기에 공실에라도 넣어두려고 하니 공실 비번을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엘베 옆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3월 31일이거든요. 경매가 나왔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침대까지도 불편하다 보니까 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개인 침대를 구매하시고 원래 있었던 건 여기다가 지금 빼두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듣기로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 과정이죠. 그럼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출, 부동산, 부동산 계약 이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필수 과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분들은 나이가 어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부동산 수익률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는데 고민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도 전세 보증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경매는 오히려 낙찰이 돼야 됩니다. 낙찰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점점 더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조사해서 수익도 내시고 낙찰도 받으시고 여기 임차인 분들도 전세 보증금도 배당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도할 때 이 정도 못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공실인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공실인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보면 야, 진짜 넓다. 와, 보면 무슨 놀랍네요. 3호, 4호, 5호까지 해서 3층도 4층이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도 그렇고 타일 깨진 것도 그렇고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이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 정도는 지금 현재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이런 타일이 단종이 빨리 돼요. 딱 봐도 지금 단종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티 안 나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체 다 하셔도 돼요. 비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만 여러분들이 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호고 여기가 202호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타일이 이쪽에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호, 4호, 5호로 해서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떠 있죠. 군데군데 지금 타일이 좀 떨어져 있는데 너무 좀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보통 좀 떨어지면 좀 더럽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깔끔하게 지금 타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지하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6층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요 25 타경 1894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3-16입니다. 물건 종별은 보셨던 것처럼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근린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 25억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17억 5,30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2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33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토지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건물도 좀 크게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2층, 3층, 4층 복도로 갔었을 때 굉장히 길게 빠져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 대전 동구의 중심이 복합터미널입니다. 이 복합터미널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거리면 사실 그쪽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앞에 주차장도 그렇고 지하 1층에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 IC까지는 차로 10분 이내면 우리가 갈 수가 있고요. 인근 2km 이내에 한남대학교 오정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2년 4월 7일 동대전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그 위에 있는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 현황상 기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가가 1개 호실이 있고요. 2층, 3층, 4층이 각 층마다 1.5룸 3개 호실, 2룸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가 2개 호실이 있고요. 1개 호실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탐문을 해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인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2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5룸 2개 호실로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상가가 1개 호실, 1.5룸 11개 호실, 2룸 6개 호실, 주인 세대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상가 포함해서 19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진짜 현황상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5층에 뭔가 통신실 공간이 하나 일단 있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이제 방을 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위에 옥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탑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호실이 좀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수익 분석을 할 때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위반이 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옥상, 옥탑을 활용을 한다라면 당연히 월세 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수익 분석할 때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단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해봐야겠죠.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천에 35만 원에 계약해서 지금 사용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천에 35만 원을 잡는 걸로 하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천에 55만 원의 호가에 나와 있습니다. 2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3천에 6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월세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2천에 65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천에 100만 원으로 잡고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천에 35만 원,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 총 보증금은 1억 1천, 월세는 605만 원이고요. 2룸 같은 경우에 총 보증금은 1억 2천, 월세는 390만 원, 그리고 주인 세대 오피스텔은 천에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총 보증금은 약 2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옥탑을 제외한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인근 매각된 물건이 25년 6월 달에 72%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최저가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물건은 지금 최저가인 17억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실 경우에 대출은 90%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90%면 약 15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취득세는 약 8,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이 타일이 깨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별도로 산정하는 이유가 이 물건이 지금 최저가 17억입니다. 이 300 정도의 수리비는
그렇게 입찰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포함드리지 않았고요. 명도 같은 경우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당 명도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 4-5천만 원 정도의 또 이사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도 저희 수강생분이랑 또 인터뷰 초대를 해주셔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명도 비용이 빵원이고 오히려 돈까지 받고 명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5,8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대출 이자 약 15억 7,800만 원에 4.7%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월 이자 61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월세 1,130만 원에 세팅하게 되면 이자 610만 원을 빼야 진짜 내 통장에 남는 돈이 되겠죠. 이자를 제외한 순월세는 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해보면 초기 투자금 2억 5,840만 원 빼기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된다면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84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세가 들어갔나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월세만 들어간 겁니다. 월세만 들어갔는데도 지금 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금은 84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투자금이 조금 더 묶여도 되니까 월세 수익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면요, 순월세 이자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전부 다 제외하고 매달 따박따박 52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52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 840만 원 하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742%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건 수익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월세 2달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묶이는 돈이 거의 없이 투자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보증금을 요 정도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실투자금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월세 보증금을 낮춘다면 실투자금이 5, 6천 정도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은 더 뛰어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가 다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률대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대지 110평, 연면적 219평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물건이 25년 7월 달에 15억 8,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 물건의 평당가를 따지니까요, 1,43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평당가를 우리 물건에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약 17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준공된 물건이고요. 아까 실거래가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럼 정말 못해도 17억 중반 이상은 우리가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애매한 물건일 때 답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감정 25억이거든요. 만약에 20억 초반대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투자금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빼고 5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하면 이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투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장 임장을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야 얘는 지금 한 번 더 유찰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한번 가보자 라고 했었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남들도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이 뛰어서 확인하게 되면 그게 더 기회가 되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애매한 이런 시장에 현장 가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